이제 다크나이츠 메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브루스 웨인의 귀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크나이츠 메탈 전체에 걸쳐 여러 차례 참조되었는데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벼운 만화책 독자들에게는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할 텐데 그중 하나는 레트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완벽한 레트콘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트콘 소급적 연속성이란 작가가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탐구하면서 그 의미를 바꾸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특정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레트콘의 좋은 예는 플래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베리 앨런의 배경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센트럴 시티로 이사했고 베리는 법의학자가 되었으며 어느 날 번개가 화학물질과 결합하여 그를 플래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프 존스가 쓴 플래시 리버스에서는 새로운 레트콘이 등장했습니다. 빌런 이오바드 손 리버스 플래시로도 알려짐 이 베리의 삶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베리의 가족이 센트럴 시티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고 실험실에 화학물질을 준비하며 베리가 번개를 맞아 능력을 얻게 되는 모든 사건을 계획했습니다. 이 새로운 디테일은 베리의 기원 이야기에 새로운 맥락을 씁니다. 다크나이츠 메탈과 연결해보자면 이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의 귀환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탐구하면 복잡한 층위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브루스 웨인의 귀환은 파이널 크라이시스 이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관련 영상은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크나이츠 메탈 재생 목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이 다크사이드의 오메가 제재에 맞아 먼 과거로 보내진 이유를 다룹니다. 인류 초기 시대로 이동한 브루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굴 벽에 박쥐 심볼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각은 그의 기억의 조각을 붙잡는 방법이자 역사에 자신의 존재를 남기는 초기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원시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한 무리의 원시인들에게로 전환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하며 서로를 늙은이, 아들 같은 기본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그룹의 젊은 멤버 중 한 명이 비전 퀘스트라는 통과 의뢰를 시작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 부족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의미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랜트 모리슨의 이 부분은 인간의 성장과 문화적 의뢰가 가진 시대를 초월한 본질을 반영하며 이를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에 연결시킵니다. 비전 퀘스트의 일원으로 그룹은 젊은이들을 통과 의뢰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늙은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주친 인물은 브루스 웨인이며 이 시점에 브루스는 혼란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가끔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에 압도당합니다. 그룹이 늙은이의 지도를 구하려 하지만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늙은이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DC 전시회 M74에 처음 등장했던 앤스로 DC 유니버스에서 인류의 첫 소년으로 알려진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앤스로는 인류 초기의 상징으로 그랜트 모리슨은 이러한 클래식한 DC 전설을 현대 서사에 능숙하게 엮어냅니다. 브루스 웨인이 마주한 늙은이 앤스로는 크라이시스 전 캐릭터로 공간과 시간을 넘나들며 여러 영웅들과 교류한 인물입니다. 크라이시스 온 인피닛 어스 이후 그의 역사는 약간 조정되었지만 DC의 전설에서 상징적 인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브루스가 앤스로와 만나는 장면은 배트맨을 인류 초창기로 데려가 DC 타임라인의 첫 번째 중요한 인물 중 한 명과 연결시킴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룹이 동굴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슈퍼맨의 상징, 원더우먼의 심볼 등 익숙한 기호가 그려진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브루스 웨인이 기억의 조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앤스로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적절한 장례를 치르게 되지만 곧 이야기는 브루스와 디어 부족이 블러드 몹과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블러드 몹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이자 배트맨 코믹스, 특히 뉴 50P와 DC 리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러드 부족은 반달 세비지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흥미롭고 핵심적인 캐릭터입니다. 뉴 52 리부트 이전에는
반달 세비지의 기원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그는 운석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불멸성과 몇 가지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콧 스나이더의 뉴 52 배트맨 시리즈에서는 세비지의 배경 이야기가 확장되고 재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원은 디오니시움이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디오니시움은 다크나이츠, 메탈의 주요 사건의 중심이 되는 5가지 금속 중 하나입니다. 이 금속들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트맨이 이 금속들에 노출되면서 다크 멀티버스에 갇혀있던 바르바토스와 다크나이트들이 메인 DC 유니버스로 침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금속 중에서도 디오니시움은 가장 중요한 금속 중 하나로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 불멸을 부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반달 세비지는 디오니시움의 순수한 형태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불멸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적 요인과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디오니시움은 점점 순도가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조커가 나중에 디오니시움을 접했을 때는 이미 그 본래의 강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달 세비지의 배경 이야기와 디오니시움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은 다크나이츠, 메탈의 더 큰 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세비지와 배트맨의 신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데스 오브 더 패밀리와 엔드게임 사건 동안 조커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디오니시움에 노출되었습니다. 만약 디오니시움이 없었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니시움은 다크나이츠, 메탈에서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금속은 브루스 웨인이 노출되어야 했던 5가지 금속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바르바토스와 다크나이트들이 포지티브 DC 멀티버스로 진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브루스가 그의 여정 중 다른 순간에도 디오니시움을 마주하게 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중요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초기 사건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다크나이츠, 메탈 스토리라인에서 우리는 박쥐 부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더 깊게 연결됩니다. 반달 세비지가 이끄는 블러드 부족은 박쥐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두려움과 지배를 통해 타인에게 그들의 의지를 강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반달 세비지는 아직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상태에 있으며 수천 년 후의 지능적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의 부족은 잔혹한 철학을 따르고 있으며 세비지는 그들이 포로로 잡은 낯선 자 브루스 웨인의 몸을 소비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브루스의 존재는 이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로로 잡히기 전 그는 동굴벽에 박쥐 심볼을 새겨놓았고 이를 발견한 디어 부족은 그를 박쥐의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브루스를 처음 발견했던 디어 부족의 어린 소녀는 그의 유틸리티 벨트를 가지고 돌아와 브루스를 풀어줍니다. 소녀는 브루스를 박쥐의 인간이라고 부르며 브루스가 그려놓은 상징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는 브루스를 본보기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방패에 박쥐 모양을 그리고 얼굴에 마스크처럼 보이는 가리개를 쓰며 배트맨을 따라합니다. 소녀는 브루스를 풀어주고 그의 도구를 되돌려줌으로써 브루스가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년이 브루스를 풀어준 후 브루스는 몸을 회복할 시간을 가지며 동굴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달 세비지가 브루스를 먹으려 준비했을 때 그는 브루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곧이어 브루스는 거대한 박쥐를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돌아와 세비지와 맞섰습니다. 클라이맥스 전투에서 브루스는 반달 세비지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이 사건은 앞으로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루스의 행동과 그가 남긴 상징들에 영감을 받은 디어 부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박쥐 부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이 시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다크나이츠, 메탈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브루스 웨인의 과거 존재가 박쥐 부족의 성질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음을 디어 부족이 박쥐 부족으로 변모한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브루스 웨인과 반달 세비지의 싸움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으며 브루스가 승리했습니다. 이후 브루스는 새롭게 형성된 박쥐 부족을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남겨두고 자신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반달 세비지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지식, 지능, 그리고 힘을 확장하며 다시 돌아오지만 브루스에게 패배한 즉시 그 결과는 컸습니다. 블러드 부족의 구성원들은 그의 패배를 나쁜 징조로 여겼으며 특히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난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세비지는 자신의 부족에서 추방당했고 이것이 그를 지식과 힘을 추구하는 천년간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쥐 부족의 형성과 박쥐 숭배는 바르바토스의 신화와도 연결됩니다. 다크나이츠, 메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브루스 웨인이 인류 초기 시대로의 여행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바르바토스에게 배트맨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를 먼 과거로 보낸 오메가, 제재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멀티버스 전발의 파장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바르바토스는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다크 멀티버스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데 영감을 얻었습니다. 다크 멀티버스에 갇혀있던 바르바토스는 이 정보를 활용해 탈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 웨인의 과거 여행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의 탈출 시도를 위한 씨앗을 심었으며, 이는 이후 다크나이츠, 메탈의 장대한 갈등의 배경을 형성했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과거로 이동하면서 바르바토스는 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가 먼 과거에 도착한 후 디어 부족은 그들의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를 박쥐 부족으로 다시 명명했습니다. 바르바토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부족을 자신의 계획에 활용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포지티브 멀티버스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중요한 이유는 다크나이츠, 메탈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웨인의 시간 왜곡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흥미로움은 배트맨이 시간 속으로 던져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박쥐 부족의 지속적인 존재와 유산을 밝혀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브루스가 떠난 뒤에도 박쥐 부족은 계속 번영하며 과거에 자신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한편 정의의 리그는 브루스를 찾기 위해 시간 속을 뛰어다니며 인류 초기 시대로 돌아가지만 아쉽게도 그를 불과 몇 분 차이로 놓치고 맙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브루스는 다시 한번 시간 속으로 던져지며 또 다른 인류의 시대에서 깨어납니다. 이는 다음 화의 배경을 마련하며 그의 시간 여행이 계속되고 다크나이츠, 메탈과의 연결, 고리를 더욱 깊게 엮어나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만들어질 당시 다크나이츠, 메탈은 아직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콧 스나이더와 그의 팀이 다크나이츠, 메탈을 구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박쥐 부족이 형성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브루스 웨인의 시간 왜곡 후유증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아이디어를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회고적 접근 방식은 스나이더와 그의 팀이 이 요소들을 다크나이츠, 메탈에 통합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모든 것의 기원으로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평화.